잘생기고 돈도 많고 말도 잘해요. 근데 사귈수록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라니까요. 혹시 이런 연애 해본 여자분 있나요?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은 좋은 남자를 찾기 전에 나쁜 남자부터 잘 걸러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사귀면 사귈수록 여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들의 특징은 물론 이런 남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학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평생 트라우마 남는 연애 여러분 인생에 없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남자.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내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연애 초반에는 자잘한 짜증 정도고 작은 지적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과 지적이 점점 심해지면서 화도 크게 내고요. 자주 냅니다. 화가 나면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조절을 잘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폭력성이 보이기도 하죠. 초반에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한번 싸우면 심한 말로 상처를 주고 폭력성까지 보이게 되니까 애초에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이런 반응에 가스라이팅이 돼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무엇보다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남자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조건 폭발만 해요. 감정적으로 욱하고 지르고 따지고 화내고 도망치고 이런 분들 헤어지는 것도 무섭습니다. 헤어져도 스토킹이나 보복 심리로 괴롭힐 수 있거든요.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친구의 경우 너무 가깝고 친밀하니까 감정 조절 못하는 모습들의 빈도가 더 크고 잦을 뿐이지 아마 보통의 대인 관계도 미숙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남자는 아무리 기분을 맞춰줘도 그거를 감사하고 자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자를 막대하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걸러주세요. 폭력성, 분노 조절 장애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 깊어지기 전에 빠르게 손절하세요. 두 번째, 여자 밝히는 남자. 남자들한테는 완전 무심하고 막대하면서 유독 여자들에게만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받는 관심, 인정 이런 것들에 목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어도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합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 속 터지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렇게 여자를 밝히는 남자분들은 여자를 좋아하는 만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자에게 다가가고 여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정하고 젠틀한 모습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고 여자도 그 모습에 쉽게 반하고 끌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인정 욕구나 애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합니다. 꾸준히 다른 여자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죠. 여사친, 우정, 요딴 핑계로 바람을 피는 상황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밝히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없겠지만요. 왜 걸러야 되냐면 여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남자는 결국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하는 남자예요. 물론 여자한테 잘하는 거 좋죠. 매력 있죠. 그런데 내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지 굳이 모든 여자들에게 다 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좋은 남자는 여자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만큼 존중받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힘든 남자. 툭하면 자신의 불행과 힘든 점을 털어놓고 강조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 가정 환경은 어떻고 난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가 어떻게 채워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남자분들한테 끌리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음이 따뜻해요. 이 남자를 챙겨주고 싶고 내가 이 남자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쉽게 끌리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 결핍, 채워주고 이해해주는 거 사랑과 연인의 역할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불행을 강조해요.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상황으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님이 이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내가 지금 취준생이라서 내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자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고 고치고 개선하는 거지 상대방이 그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무조건 이해를 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면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고 개선하는 거지 무조건 용서하고 우쭈쭈 해주는 건 연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연인에게 발맞춰서 내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연인이죠. 이렇게 인생이 힘든 남자들을 만나면요, 여자가 처음에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남자의 결핍이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미 감정적으로 엄청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이 돼 있기도 합니다. 헤어지려고 해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불행하고 우울 열매 가득하고 감정 쓰레기통 같은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여자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 또한 다른 여자들과 똑같다. 너도 결국 나를 이렇게 떠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역시. 이런 말들로 끝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나도 이 남자가 거쳐왔었던 과거의 그 여자와 이 남자를 불행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과 동일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불행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죠. 건강한 연애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지 한 사람이 계속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 위로해줘야 되는 관계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잃게 하고 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나의 권리와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행복할까요? 네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라요, 문제를 인정했을 때 자신의 열등감, 패배의식, 나약함 이런 것들이 자극되고 드러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책임 회피하는 게 제일 나쁜 놈인 건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여자가 요구했을 때 여자가 예민해서 이러는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연애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핑계와 변명과 회피 투성이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용기 있게 부딪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칠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인생에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즐겁고 편하고 쉬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서로 미래를 약속한 연인의 관계라면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책임감을 보이는 게 성숙하고 현명한 연인의 자세죠.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남자들을 만나면 사소한 다툼도 항상 여자가 사과해야 돼요. 왜? 힘들면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피곤하면 도망치고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더 괴롭고 힘드니까 결국 남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달래주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내 성격이 이상한 건가? 이 남자는 문제 없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추게 되죠. 성숙한 남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면 결국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을 다 여자 혼자 끌어안고 감당해야 됩니다. 남자한테 조금이라도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면 부담감 느끼면서 또 도망치고 헤어지자고 하기 일쑤니까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문제 생길 때마다 사과하고 자책하고 내가 혼자 다 짊어지는 관계 행복할까요? 5번째,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난 너밖에 없어 라며 과한 애정을 보이며 적극적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되게 로맨틱하게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생활을 점점 통제하고 사생활을 조여옵니다.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른 남자와 조금이라도 교류하는 모습이 보이면 심하게 서운해하면서 구속합니다. 이런 집착과 소유욕은 남자가 처음에 여자에게 대시를 하고 썸을 탈 때 적극성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심이구나 라고 그 집착과 소유의 씨앗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남자랑 사귀면 사귈수록 숨 막히고 눈치 보면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왜? 조금만 내 개인 생활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집착하고 소유하면서 잔소리하니까요. 이런 남자분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헤어져도 집착하고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상대방의 집착을 날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를 하는 건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나?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나?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나?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가 하나라도 있다면 관계를 재점검해봐야 됩니다. 좋은 남자를 고를 줄 아는 여자가 좋은 연애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연애 성숙도와 기준은 잘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주연이었습니다.